파이논스와 가서 확인해보자. 어쩐지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져. 당신과 미미 앞에서 대놓고요. 제가 그렇게 조심성 없진 않죠. 자, 보여드릴게요. 전 안 돼요. 이 취미를 위해서 아글라이아님이 어떻게 뛰어난 수장이 된 이게 다 어릴 때부터 큰 도시에서 아글라이아님이 어떻게 이게 다 돈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가져간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왜 그래? 저기 한 치수 작은 거 없어? 이 부츠는 나한테 너무 큰데. 그러면 좀 더 큰 후에 신도록 해. 가짜예요, 가짜! 꼭 내가 얘기하던 중에 말을 끊어야 해? 가짜라니 뭐가 가짜라는 거야? 그 부츠 말이에요. 자그레우스의 실력은 눈꽃만큼 높다고요. 엠포리어스 최고의 거짓말쟁이도 그 아글라이아님에게 속다니. 저승의 강 물고기밥이 되기 싫으면 입 조심해. 내가 그 제복녀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한 거 아니었어? 자, 이제 만족해? 그렇긴 하지만 지금 아글라이아 편을 드는 거야? 그럴 리가요! 그 입담만 아니었으면 진작 잡아다가 집 지키는 유령으로 만들어버렸을 텐데. 쓸데없는 말은 그쯤 하고 눈앞에 있는 저 스틱시아 섬이나 봐. 얼마나 아름다워? 아, 맞아, 생각났어. 내가 얘기했었네. 어차피 별일 아닌데 뭘. 괴짜 사제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매일 빛나는 돌 앞에서 사기치는 걸 지켜본 게 전부야. 솔직히 그때 머릿속엔 온통 원로한 노인네들 지갑 생각뿐이라 다른 일은 기억이 잘 안 나. 그게 벌써 언제야? 곧 1000년이 다 돼가는 일이잖아? 아, 그렇군요. 사제들이 있는... 누가 상상하래? 게다가 1000년 전 사제 가운은 지금이랑 스타일 자체가 달랐다고. 아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수상하게 보이긴. 다음 장소로 가자. 잠깐! 고개 돌리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네? 그게 무슨...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오랫동안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쉿, 조용!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 제복녀가 전부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누님, 넌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어. 내가 그 여자를 만나볼 테니. 이봐, 제복녀. 수단이 점점 비겁해지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붙여둔 이 작은 귀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간이 흐르니 나도 자꾸 요행에 의존하게 되네. 역시 이 작은 약충의 힘만으론 네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가 없구나, 사이파라. 네가 바르톨로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해도 난 늘 그랬듯 네 위장을 간파할 수 있어, 아글라이아. 무슨 꿍꿍이길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거지? 너희는 나 없이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이미 나답지 않게 카스토리스와 회색 친구를 도와줬잖아.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는 정말 미안해, 사이파라. 평생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 100여 년 동안 고민하고 반성했어.
하지만 너와 마주해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그런 말투를 가장 못 견뎌한다는 건 너도 알잖아. 오래전 무지했던 난 침묵으로 인생에서 가장 듣기 좋은 파도 소리를 잃었어. 히실레스 언니. 그래서 이번엔 헛수고라 해도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해야겠어. 난 네가 필요해, 사이퍼라. 황금의 후예의 사명은 네가 필요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내 결말이 마침내 다가왔어. 네가 나한테 품은 불만이 얼마나 많든 그것들은 내 죽음과 함께 전부 사라지겠지. 오크마로 돌아와줘. 부탁이야. 네가 없으면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한번 생각해볼게, 제복녀. 다시는 날 감시하지 마. 내 행방을 완전히 잃고 싶은 게 아니라면. 걱정 마.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듣고 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더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잘 있어, 사이퍼라. 안녕, 아글라야.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결국 그 보물 상자 속 그 소장품들은 한때 가치가 없. 다음에 만나면 그녀에게 내 말을 전해줘. 생각났어? 내가 대신 상기시켜줄 그 벌레를 얕봐선 안 돼. 제복녀의 금실처럼. 사이프 누님은 어디? 나한텐 지금 우리의 기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너랑 난 천년 동안 같이 작업하면서 그건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내 기억 속 계략의 화신은 진실만을 털어놓게 하는 금실을 극도로 미워했어. 안 그래? 자그레우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에서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건 나뿐이잖아. 네가 티탄을 실현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난 이 세계를 속였다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하찮은 목숨이지만 사이프 몸은 이렇게 쪼그라들었. 그러나 이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나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돌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또 왔구나. 사이퍼라. 얼굴에 옷이 필요해. 아무 옷이나 던져주면 돼. 헝겊 한 장이라도 좋아. 상처만 가릴 수 있다면. 빚진 돈은 갚겠다고 약속할게. 너 황금 피가 흐르잖아. 그래. 근데 어쩌라고? 맞아! 난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의 후예야. 강력한 영웅이자 세상을 뒤흔들 자격이자 뛰어난 지혜를 가진 대학자지. 사이퍼라.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렇게 대단한 녀석들 사이에 나 같은 거지 좀도둑 사기꾼이 나타나다니. 차라리 몸에 상처를 내서 이 황금피를 전부 흘려버린다면. 그만 말해, 사이퍼라. 몸을 좀 녹일 수 있게 옷을 줄게. 그리고 여기 남아있어.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내 작업실에서 지내. 안 물어볼 거야? 어쩌다 상처가 생겼는지? 하긴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난 네 금실조차 속일 수 있는 대단한 거짓말쟁이잖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 널 신문할 필요도 금실을 써서 알아낼 생각도 없어. 네가 한 모든 것은 전부 생존 때문이었잖아. 설령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해도 말이지. 여기 남아. 여기선 추위와 배고픔에 떨지 않아도 돼.
내 곁에 서라면 이미 찢어진 자존심을 꿰매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나 때문에 작업실에 안 좋은 소문이 돌까 걱정되지도 않아? 내가 값비싼 옷을 훔쳐팔면 어떡하려고? 그런 게 걱정됐다면 애초에 제안조차 안 했겠지. 최봉녀, 넌 정말 이상해. 어른들이 거짓말에 달고 사는 아이는 본성을 바꾸기 어렵다고 자주 그랬는데 난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으려 노력했어. 하지만 솔직히 이젠 너무 지쳤고 진작 포기하고 싶더라고. 근데 왜 내가 널 실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야 반신의 힘이 아닌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으로 네가 여길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넌 여길 자주 지나갔겠지. 하지만 금실을 짜는 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오래 머물지 못했을 거야. 네스티아의 직책을 넘겨받은 후 난 금실이 진실과 거짓을 대신 판별해주는 일에 익숙해졌어.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이루려면 진심으로 상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 사이퍼라, 넌 내가 이 세계에 건넨 진심이자 이 세계가 내게 내민 도전장이야. 내 곁에 남아. 그 예쁜 얼굴에 상처와 흙이 남아선 안 되잖아. 말을 너무 빙빙 돌려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럼 나랑 약속하자. 하루 동안 후회할 시간을 줄 테니 쫓아낼 거면 이행시가 되기 전에 쫓아내라고. 군중 속에 당신처럼 비겁한 악당이 널렸기 때문에 금실로 거룩한 도시의 모든 걸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겠지. 그 순간 문득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몸에 담긴 신상은 아마 영원히 이어지겠지만 그건 나의 근원이 아니야. 나는 인간의 딸이고 어머니의 태반에서 태어났으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죽겠지. 인간성이 거의 바닥났다는 걸 깨달은 난 내가 물러설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미뤄왔던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한동안 이 질문에 대한 이상적인 답은 찾지 못했지. 하지만 내가 보통 사람처럼 잠든 채 편히 죽을 수 없다는 건 알아. 그 독사들은 금실의 머리가 날아갈까 두려워하기에 줄곧 어둠 속을 기어다니고 있지. 내 죽음이 평온하고 잔잔하다면 세상을 파멸로 이끌 뱀의 재앙이 닥쳐올 거야. 안타깝게도 평온한 죽음은 나에겐 사치인 것 같아. 난 그 독사들이 인내심을 잃고 날뛰도록 약한 척을 해야만 해. 그들이 목표를 곧 이룰 거라고 생각해. 독리로 내 발꿈치를 물려는 순간 난 마지막 불길로 뱀굴을 불태우고 어둠 속 위협을 제로 만들 거야. 사람들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겠지. 그래, 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오크마에 있는 파이논, 네가 있으니까. 넌 완벽하지 않아, 파이논. 얼마나 많은 여명 동안 네 방황과 무모함, 감성적인 면이 내 앞에 드러났는지 몰라. 넌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과거에 늘 괴로워했지. 하지만 넌 완벽하기도 해. 넌 모든 이들의 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조건 없는 선의로 평범한 사람에게 잠재된 가장 진귀한 자질을 가려내려 하잖아. 난 그게 천부 케팔과 다른 신의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케팔은 자신의 창조물이 가진 결함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을 비추며 조건 없이 사랑하며 보호하지. 알아줬으면 해, 파이논. 네가 열정적으로 분쟁을 쫓으며 그게 목숨을 바쳐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은 항상 변하지 않았어. 넌 엠포리어스가 정해둔 세상을 짊어진 자이자 엠포리어스의 미래로 향하는 문이야. 가서 신탁 속 불을 쫓는 여정을 마치렴.
가서 별을 밝히고 사람의 아이에게 희망을 가져다 줘. 난 서풍의 끝에서 네가 기적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을게. 아글라이아님, 제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불타는 횃대를 제게 넘겨주셨나요? 이건 벌써 다 만드셨어요? 새벽이지. 내가 붙인 이름, 전쟁을 준비하게. 여명이 이건 또 뭔가요? 여기에 담겨 있어. 아글라이아, 신성의 잔재가 부탁한 일이네. 저희의 말이 확인하기는 어려워.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주 오래전 누군가 제게 부디 이 세계의 구세주가 필요할 일이 없기를 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계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무너져 분명 미소 짓겠죠. 파이는 어렸을 때 우리 노래를 제일 좋아했지. 맞아요, 트리엔 선생님.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했던 그 아이에게 선생님들의 노래는 마음속 먹구름을 걷어주는 노래였어요. 아무리 잠시나마라도 말이죠. 어린 파이는 정말 귀엽고 착했어. 지금은 덩치가 커져서 예전만큼 귀엽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착하지.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착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는 됐어. 너의 빛은 엄청 눈부시니까 계속 이어가면 돼. 잘했어, 파이. 안녕히 가세요, 트리엔 선생님. 조금 전 그 말을 듣자 하니 내가 정당하지 않은 토론수를 가르쳤다는 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아낙사 선생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기술이 아니었다면 불을 쫓는 여정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머리는 똑똑해서 다행이군. 케팔에 해당하는 황금의 후예라. 당시 교실에서 머리를 감싸며 공식을 외울 때만 해도 너에게 그런 소질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 그러게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선생님. 그런데 그 공식들은 이미 전부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군. 다음 생에는 신의 직책을 어떻게 맡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그러면 기다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낙사 선생님. 카스토리스 씨, 뭐 할 말 없어? 파이노님은 언제나 그렇게 부친성이 좋으시네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언제나 절 동료로 봐주셨고, 저는 당신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의 평범한 우정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위험하다고? 파이노님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제가 누군지 잊곤 하거든요. 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아,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미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했는데. 사과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도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즐거웠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잘 있어요, 파이너님. 잘 가, 카스토리스 씨. 아글라이아님, 명심의 파이논. 불을 쫓는 여정이 끝난 후 창세의 기적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엠포리어스 사람들에게 맡겨야 해. 황금의 후예는 신탁의 대행자일 뿐 그들이야말로 이 세계의 진짜 주인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 가르침은 늘 명심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영웅은 악인과 한 끗 차이다. 맞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훌륭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더 하고 싶은 말이라. 아무리 네 상상 속이라 해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쉽지가 않네. 괜찮아요. 선생님의 꾸밈 없는 속마음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절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글라야님. 당신이 절 구해주셨어요. 어쩌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너라는 아이가 아니라 이 위태로운 세계였을지도 몰라. 잘 있어, 파이논. 안녕히 가세요, 아글라야님. 누굴 잊지 않았나? 널 잊었다고? 그럴 리가. 우린 영원히 이별한 게 아니라 넌 크렘노스 성에 가서 문지기를 서는 것뿐이잖아. 괜히 눈물의 이별식에 끼어들지 마. 하여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니까. 왠지 우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리란 예감이 드는걸. 기회가 된다면 또 겨루자고, 구세주. 그렇게 자신 있어? 지금의 난 예전이랑 달라. 이 검 보이지? 칼토너스 씨가 만들어준 최고급 검이야. 아직 티탄의 신권도 넘겨받지 못한 애송이 주제의 허풍을. 다음에 보지. 엘리사 예데스의 파이논. 약속한 거다, 마이데이모스. 정말 슬프고도 멋진 여정이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렇지? 맞아, 키레네. 역시 내가 얘기한 대로네. 결국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넌 이 이야기 속의 구세주가 됐잖아. 네가 없는 동안 많은 게 달라졌어. 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일을 하기도 했지. 새롭게 결심한 일도 있고 내려놓은 집념들도 있어. 난 정말 많이 변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넌 결코 변하지 않았는걸, 파이논. 재봉냐, 뭐 하나 물어보자. 오크마에는 귀한 보물 같은 거 없었어? 아니, 우리 가게에도 없는 그런 물건 말이야. 물론 있지. 여명의 절벽에 세상의 보석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 여명 기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라지? 케팔 육체의 일부인 그 물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 금실을 짜는 자마저도 그에 미치지 못할 정도니까. 세상의 보석이라? 알겠어. 그럼 계속 가게 일 봐. 난 먼저. 네가 무슨 생각 중인지 맞춰볼까, 사이퍼라? 어떻게 해야 여명의 절벽으로 가서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지? 아마 다음 단계도 생각해두었을 거야. 좋은 값에 팔아 그 재물을 거룩한 도시의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겠지. 재봉녀, 정말 금실로 내 생각을 엿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넌 거짓말을 숨기는 데는 능하지만 네 동정심은 얼굴에 다 드러나.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이퍼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뿐이란 말이야. 재봉녀, 네가 항상 그랬었지. 난 좋은 인간, 더 나아가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너처럼 금빛 찬란한 천을 짜낼 수도 없고, 히실레스 언니처럼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트리비 언니처럼 박식하지도 않아.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곤 길바닥에서 배운 사람들이 등하시하는 그런 일들뿐이라고. 그렇다고 해도 난 네 선택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어. 도둑에게도 꿈꿀 권리는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래, 사이퍼라. 이해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 운명은 불공평한 거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은 아마 더 험난할 거야. 이번 여정에는 넌 항상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란 걸. 아글라이아.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으면 좋겠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순진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난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거짓도 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짓말은 영원히 거짓말일 뿐이야, 사이퍼라. 하지만 때로는 거짓이 진실보다 진솔하고 고귀할 수도 있지. 계속 거기 서 있을 셈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몰래 움직이는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구세주 소년? 사이퍼 씨 귀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자식. 하여간 말 하나는 잘한다니까. 전에 목욕탕에서 했던 연설도 나쁘지 않았어. 인정해. 나도 조금 감동했거든. 칭찬 감사합니다. 직감이란 건 참 신기하죠. 그럼 사이퍼 씨도 그분의 죽음 오지랖은. 인사치레는 그쯤 하고 말이나 해봐. 무슨 문제가 생겼... 몇 번 안 뵀는데도 매번 단도직입적이시군요. 솔직하셔서 마음에 듭니다, 선배님. 그럼 바로 말씀드리죠. 아시다시피 그게 무슨 뜻이죠? 놀랐지? 난 그 자식의 행적을 계속 쫓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그 녀석이 미친 개처럼 이성은 잃었어도 절대 바보는 아니란 점이야. 넌 왜 그 자식이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안학사 선생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석하셨죠. 그때 내린 결론은 케팔의 불씨가 원로원의 은밀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였는데. 은밀한 방법은 무슨...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깟 장치는 파괴될걸? 잘 들어. 그 자식이 섣불리 오크마를 공격하지 않은 건 제복녀가 만든 방어망이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이야. 아글라이아도 없는데 너흰 또 이렇게 허술한 때에 조석의 눈으로 출정하겠다니. 이거 참 진퇴양난이군요.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셨으니 분명 대응 방법도 생각해 놓으셨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넌 정말 지나치게 침착하네.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이번 건은 1+1 특별 서비스라고 생각하라고. 개팔의 불씨를 지키면서 그 미친 개도 제대로 놀아줄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실력은 가늠할 수 없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명심의 구세주 소년. 이 세상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바로 마지막에 웃는 건 늘 사이퍼라님이지 라는 거야. 내 임무는 알아서 잘할 테니까 반신인 난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죽지나 마. 이런 장난도 치는 거야? 아직 라이아가 오래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나 보네.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먼저 가봐야겠어. 성공하길 빌게, 히아키냥. 힘든 일 있으면 구세주 소년을 앞세우라고.